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렙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덕이 상당히 있습니다. 포진된 인덕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살아오면서 많은 서로 간의 이 교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미통당이 이야기하든 민주당이 이야기하든 뭐 저쪽 다른 당에서 이야기하든 간에 함부로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나아가려는 이런 성향 자체는 어디서 드러나냐? 바로 인성에서 드러나는 건데요. 특히 본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본인은 반듯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적게 시민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만나면 친구처럼 이렇게 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장으로서의 이런 능력치나 또는 결단력 또는 과감성 이런 것이 부족해서 당분간은 이분이 의장을 하는 한 민주당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성향이 뭐 결단을 갑자기 내리거나 이런 건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나마 이분이 운이 좋아서 30대 중반부터 해가 쭉 잘 나갔다고 보입니다. 그런 답답하고 보수적인 분이 또 올라가 앉아 있으니 이게 일이 풀릴 리 있습니까? 네. 아예 김남국 씨가 몇 배로 잘할 뻔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가장 좋은 것은 인덕이 너무 빵빵하다는 것입니다. 뭐 소주 작게 한잔하는 이런 친구는 괜찮겠지만은 깊이 파고들수록 말이 좀 안 통하는 자기가 바른 사람인 척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그 사람 좋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듣겠네요. 그분이 좋은 얘기만 하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저분이 눈도 작죠. 네. 대화할 때 이야기하겠습니까? 눈으로 이야기하고 뭐 삐진 척하고 저분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요. 가끔 저것도 형식이에요. 저분이 저렇게 입을 다물어도 결단력이 없어서 안 돼요. 입 다물면 뭐 할 건데. 너무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네. 여기서도 말 못하고 저기서도 말 못하고 신세 졌든 안 졌든 여기서도 말 못하는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이쪽 말 들으면 이쪽 이야기 들어주고 저쪽에 하면 저쪽 말 들어주고 그냥 중간 역할을 하되 어떤 결단력 있게 탁탁 끊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말고 입만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그런 말 던지는 거죠. 별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이게 단순해요. 별게 없어요. 뭐 아는 것 같이 입 다물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빠져나오고 편하게 살고 그냥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의원직 했지만은 저런 분을 됐다는 것, 저런 분 성향 파악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냥 좋게 가자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분을 내세웠던 분, 저분이 됐다는 것은 과감성 있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헛일한 거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런 부분도 윤 총장도 쫄아서 날아갔을 것이고 아직까지 끌었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겠죠. 생각이 있고 또 새로운 당대표가 또 다른 생각이 있고 하지만은 나가는 사람은 새로운 당대표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새로운 당대표가 유력한 당대표가 있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지는 해고 뜨는 해가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 박 의장님 그 사주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이름이 잘 맞나요? 본인 이름을 네. 박병석 의장은 본인 사주에 맞게 잘 지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그냥 솔직한 편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요. 보이는 것과 실제 내면하고 똑같은 분이시죠? 예, 솔직해요. 예. 그냥 직선이에요. 대권 주자보다는 이분은 지금 검찰 개혁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추 장관은 질질하게 합니다. 나가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은. 네. 그걸 운이 받쳐주지 않아서 가도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검찰 개혁을 우선순위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도 굉장히 답답했다고요. 저 눈빛이라든가 저런 것들은 많이 참았을 때 드러나는 눈빛이에요. 자기 화를 못 쌓았기 때문에 삭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눈빛이 나오는 거예요. 예. 분해수도 그렇겠죠. 윗선에서 못하게 하지. 뭐 검찰의 말이 휘둘리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예. 자존심 많이 상했을 거예요. 저분은 네.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추 장관은 남성스러움이 있습니다. 추 장관이 의장으로 갔다면 그냥 아작이 났을 거예요. 아우, 예, 시원시원하게 저런 분을 하셨겠죠. 그 의장으로 보내야지. 그 추미애 장관님의 그 이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나쁘지 않 좋습니다. 좋은가요? 잘 지었습니다. 예. 예. 이분의 사주에서 적절히 잘 지었다고 보입니다. 추미애. 예, 좋습니다.
사주하고 이름하고 그 많이 도움이 되나요? 이름을 잘 적절히 짓는 것과. 뭐 이름이 꼭 나쁘다고 해서 운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자기 운은 똑같아요. 운이 네. 가는데 다만 이름은 그 사람의 어감이 좋아야 되고요.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네. 이 사주의 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아무리 잘 지어도 운 나쁘면 그냥 골로 갑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추 장관께서 예. 직선적으로 이야기하고 밀어붙이고 나갑니다. 원래 이것이 추 장관의 성향이고 성격입니다. 네. 그럼 왜 3개월 동안이나 3, 4개월 동안 말하지 않고 그냥 말을 꾹꾹 못했죠. 말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분 성향에 이분 성격에 왜 말을 못했을까요? 대통령과 면담 후에 이분이 밀어붙이고 치고 나온 겁니다. 확약을 받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협업이 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분의 추장관을 보면 드러났잖아요, 이미. 전 잘 모릅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보면 손발이 안 맞아요, 서로. 그럼 손발이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핵심 인사예요? 그분과 마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국민들이 너무 좋으신 게 뭐냐면 윤 총장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진보 채널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했어요. 저분이 그렇게 밀어붙일 때도 저분이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보세가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예. 아니 사람이 그 성향이 바뀝니까 선생님들? 저는 처음 딱 찍어보고 그랬습니다. 저놈 틀렸다. 요즘도 박병석 의장이 나중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쟤를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맞추는 척하고 나중에 또 잘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격은 처음부터 드러나는 것이에요. 네. 로터스 선생님, 박병석 의장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지만은 그런 자리에까지 갈 분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왜? 어떤 부분에 결정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 장애가 있는 이런 의장을 앉혔다는 자체가 누구냐 이거죠.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3선에서 의원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선, 7선 하면 참 뭐랄까 1, 2선까지는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초선 2선까지는 열심히 하려 하다가 3선, 4선, 5선 되면 이제 사람이 이게 점점점 뭐랄까요. 정말 62세 이하로 끊어야 되고 3선 네. 이하로 끊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면 예. 호영 스님이 왜 자꾸 저를 전전합니까? 누굴 믿고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의장께서 강단이 있는 사람 갖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고 그대로 처리를 했다면 호영 스님이 아직 그 절에 있겠습니까? 벌써 내려왔어요. 벌써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강단 없는 의장 때문에 일이 커진 거예요, 사실은요. 의장 믿고 지금 저를 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저도 대표도 삼선의 대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선 의원. 꼭 5선, 6선, 7선 막 이런 사람이 해야 됩니까? 아니 3선 의원이 좀 뭡니까 상큼하게 하면 안 될까요? 대표도? 이거 좀 바꾸면 안 됩니까? 검찰 개혁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피해 보는 거는 누가 피해를 보죠? 국민이죠. 국민이죠. 또 문재인 대통령님도 가장 피해자입니다. 가장 피해자죠. 네. 화끈하고 시원시원한 것도 없고 중간에 있어서 조정자 역할도 못하는 못해요. 그런 부분입니다. 입만 다물고 있고 지금 듣기만 하지 자기 의견을 완벽하게 피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하는 거구나 이런 분이지 그걸 돌려치고 내리치고 이러면서 두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청와대와의 이런 관계성에서도 조금 삑살이 나는 느낌도 있고 해서 뭐랄까요. 좀 민주당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도 민주당 팬인데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4개월 동안 대변인 하나, 성명 하나 없고, 예? 이렇게 채널A 감추느라고 지금 한동훈까지 숨겨가면서 꼭꼭 숨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민주당에서는 뭐하고 입 딱 닫고 그냥 서른 씨가 사퇴하라니까 누군가 또 나서서 또 사퇴 그렇게 말한 적 없다 하고 이렇게 또 의리발 내밀고 사견이라고. 사견이라 이야기하고 그럼 공견은 뭔데요? 공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공견이 뭔가? 공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제 그분이 지금 공견을 이야기하시라고 사견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요.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견이면 그 사람 이야기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맞아요. 자기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럼 자기 이야기는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죠? 늑대는 늑대일 뿐이고요. 호랑이는 호랑이일 뿐이고 사슴은 사슴일 뿐이에요. 그것은 이 사주 명략적으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저기 경기도에 있는 모분보단 먼저 나서서 설치되고 지금 정리하고 막 이렇게 돼야 뭔가 신뢰감에서 박수를 칠 텐데 국민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요. 대통령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선생님? 여론입니다. 이 여론을 띄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자가 언론과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검찰을 건드리면 언론이 같이 엮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검찰을 아작을 내버리면 언론도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아작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언론을 타야 될 사람이 언론을 못하고 검찰에 아작을 내버리면 언론까지 이런 부분이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인 주자가 타격이 되겠죠. 데미지를 입겠죠. 아주 큰 타격이 데미지. 되겠죠. 맞습니까? 어쨌든 언론을 서서 띄워야 자기라는 존재가 올라갈 건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잘못 쳤다가는 그냥 모가지 날아가게 생기거든. 저도 누가 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따가 뭐 내년 중후반 되면 저희들이 이제 임으로 쫙 올리겠죠. 그 중에서 딱 하나 찍을 겁니다. 좀 뭔지 바른 말 하면서 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카리스마 있고 좀 결단력 있는 또 행정력도 있고 이런 분이 좋죠. 되게 이분 자체가 눈썹을 짙게 그리면서 뒤에는 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는 감성적 사고가 되게 많은 사람이고요. 코 자체도 쭉 내려왔고요. 저 나이에 저 정도 얼굴이라면 아주 매우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약간 급한 성정도 있고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통 68세 정도 되면 얼굴이 약간 흘러내립니다만 그렇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목소리 약간 허스키에다가 두꺼워요. 저렇게 되면 목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어지간한 남성을 깔고 앉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 귀로선 해낼 수 있다 이래 보입니다. 네. 내년부터 운이 매우 좋아서 이분이 할 말 다 하면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굉장히 튀는 이런 모습과 튀는 말투로 또 튀는 목소리로 아마 이분이 아마 좀 전국을 좀 시끄럽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네. 김진애 의원의 특징 자체가 핵심 파악이 굉장히 빠르고요. 호흡기가 안 좋은 것도 맞습니다. 호흡기 안 좋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선비적이면서도 예리하게 정확하게 사물을 보고 매우 꼼꼼하고 치밀하게 따져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사로 내력 자체가 굉장히 뭐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막판에 이 66세부터 60 중반부터 해군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한 건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다 못하면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해도 되지 이분이 그냥 물렀을 뿐이 아닙니다. 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원래 내가 이기주의일 때 다른 사람이 이기주의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인 거죠.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남도 못 믿습니다.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을 믿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신도 못 믿어서 자신도 결정장애가 되어버리면 결국 남도 못 믿고 나도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요. 우리가 고양이를 쫓을 때도 고양이를 쫓는 것보다는 고기를 치우면 되잖아요. 고양이 먹을 걸 치우면 되잖아요. 아, 먹잇감을 치워라. 예, 먹잇감을 치우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진작부터 훈이를 날려보내야지. 날려보내면 안 됩니까? 날려보내면 다 줄줄이 사탕 아닙니까? 원래 배신이라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남에게 받은 신뢰와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돌리는 것을 배신입니다. 사실은요. 그것이 배신입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는 해가 되지만 예. 자신에게는 충실함으로 이것은 배신의 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배신하는 얼굴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배신하는 있어요. 사주가 또 따로 있나요? 있어요. 예. 얼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주에도 나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저희가 항상 그 얘기 드렸던 분이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배신. 잘해준 사람을 배신.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신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요, 또 배신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배신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예를 들어서 친구인데 나를 배신하면 했어요. 근데 마서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또 배신하는 거 100%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그러더라고요. 한 번 그러면 두 번, 세 번 하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어긴 사람은 또 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장도 한 번 이런 식으로 했으면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것은 명리학적으로 드러나니까 2년 내내 골탕을 먹일 거예요. 현재 지금 박 의장이 네. 모든 것을 두리뭉실, 좌우로 두리뭉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것이 고쳐질 것이다. 뭐 곧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두리뭉실하면 끝까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끝까지 결정장애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원래 성향이 이렇다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지 괜히 볼 때마다 속 끓이고 하지 마십시오. 이명숙 선생님 언론개혁 등급된 거 축하드립니다. 입술이 화나는데 참으면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런데 정말 화가 났으면요. 저 입을 다물고 있죠. 보십시오. 입을 왜 다물어요? 결정도 못 내리면서. 저분요. 강단 없는 사람이거든요. 확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입을 왜 다물습니까? 보여지고 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키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서론의 선생님 맞습니다. 개혁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냉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굴의 색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굴이 지금 말하는 목소리가 조금 뭡니까? 다운됐어요.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가 났을 때는 목소리가 작아져요. 아십니까? 조용하면서 말을 탁 이렇게 합니다. 차분하게. 그거는 문 대통령의 사주와 연관이 있지만 원래 성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좋을 때는 웃으면서 목소리가 좀 밝게 나오지만은 기분 나쁘고 안 좋을수록 목소리는 낮아지면서 차분하게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협치하라고 180수 줬어요.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180수 준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한 달, 두 달 끌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좀 공수처도 좀 빨리빨리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전 보러 가면 여름철 되면은 왜 물가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 얘기 혹시 믿어도 되나요, 대표님? 물가 조심해라. 여름에 물가 아니, 조심해라. 운이 너무 안 좋으면 진짜 그런 사람 100이면 하나 나올까 말까인데 그런 아이는 좀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지. 요즘에 세상에 어떤 세상에 물가에 빠져 죽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미 결혼한 부부인데 배우자 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골탕 먹고 있으면은 이걸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방법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부모와의 사이 중에서 또 아버지와 인연이 좀 나쁜 안 아이 맞는. 나쁜 네.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되도록 멀리 있는 방을 주고 식사할 때 좀 떨어져 식사하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 아이마다 아버지하고 안 맞을 때는 아버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주는 게 낫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 편이 네, 낫다.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머니와 안 맞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많이 또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것들이 참 팁인데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굴에 기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까 문 대통령의 얼굴에 기운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박병석 의장의 기운도 받고 윤 총장한테 기운도 받단 말이에요. 윤 총장님이 갔어요, 오늘. 그런데 이 기운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기운이 상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 맞으면 힘들어요. 특히 남녀 관계는요, 궁합 안 보면, 잘못 보면요, 그냥 아작이 납니다, 사실은요. 못 살아, 이것은요. 왜 내가 행복하려다가 왜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내일 2시에 또 다른 소식 가지고 뵙겠습니다. 내일 또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